원금이 녹는다. 분주를 못 따라간다. 횡보장에서나 쓸만하다. 절세 계좌에 넣으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한 가지 선택으로 좁혀집니다. 매달 쓸 현금이 필요할 때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주를 사두고 필요한 만큼 직접 팔아 쓰는 게 나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래 굴렸을 때 어느 쪽에 돈이 더 남는지 세금까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배금을 주는 ETF는 자산이 구조적으로 녹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자가배당과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 크기는 언제 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하자마자 폭락을 맞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까지 오늘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폭락한 날 빨갛게 물든 잔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날 매도 버튼을 직접 누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손이 잠깐 멈칫하는 순간은 가만히 앉아 분배금을 받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부담까지 오늘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비교할 종목은 셋입니다. 그냥 나스닥 지수를 사두는 본주 QQQ, 1세대 커버드콜인 QYLD, 그리고 2세대 커버드콜인 JPQ, 셋 다 미국에 직접 상장된 나스닥 100 계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짚어두겠습니다. QYLD는 매수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커버드콜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1세대 표본으로 골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다 매달 콜 옵션을 그대로 팔아서 오르는 몫을 거의 다 내주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소문부터 보겠습니다. 원금이 녹는다. 사실 이 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배금을 다시 투자하면 QYLD도 12년 동안 2배 반이 됐습니다. 안 녹습니다. 그런데 커버드콜을 사신 분들의 현실은 다시 투자가 아니라 그 분배금을 빼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빼쓰기 시작하면 QYLD는 가격이 매년 3%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매달 현금이 필요할 때 분배금 주는 QYLD를 살 것이냐, 아니면 QQQ를 사두고 매달 그만큼 직접 팔아 쓸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봤습니다. QYLD가 준 분배금 딱 그만큼만 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QQQ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매달 팔아서 뺐었습니다. 뺐은 현금은 12년 내내 양쪽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2전 뒤에 나온 평가액을 보니 얘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QYLD는 원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QQQ는 원금의 4배가 넘었습니다. 쉽게 1억으로 보겠습니다. 환율은 빼고 투자 성과만 봤을 때 처음에 똑같이 1억을 넣었다면 QQQ는 4억이 넘었고 QYLD는 7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환율은 두 종목에 똑같이 적용되니까 둘을 비교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뺏은 돈은 같은데 한쪽은 자산이 높고 한쪽은 커진 겁니다. 뺏은 현금까지 다 더해봐도 QQQ 쪽이 3배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배금만 보고 들어갔다가 몇 년 뒤에 평가액을 찍어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 말입니다. 다만 이 4배라는 차이가 늘 이만큼인 건 아닙니다. 시작 시점을 바꾸면 또 달라지는데 그건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QQQ는 주가 자체가 12년 동안 7배가 됐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팔았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QYLD는 다릅니다. 분배금을 주든 안 주든 가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깎입니다. 오르는 부분을 팔아서 분배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빼쓰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상방을 포기했다는 그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많이 뺐을수록 원금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가배당이 무조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4배 차이는 2014년부터 쭉 오른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 시점만 바꿔보겠습니다. 2021년 끝물 고점에서 사서 바로 2022년 폭락을 맞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분배금만큼 똑같이 뺐으면 QQQ가 QYLD보다 1.2배 더 남는 데 그쳤습니다. 시작 시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큰 차이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락장에 주식을 팔았으면 그렇게 판 주식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끝까지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자가배당의 약점입니다. 반대로 커버드콜은 하락장에도 분배금이 나오니까 주식을 덜 팔아도 됩니다. 이게 커버드콜의 진짜 강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재계산 기간에는 QQQ를 팔았으면서 돈이 모자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QIAD가 나온 2014년 이후로 몇 년씩 길게 빠지는 큰 폭락이 없었을 뿐입니다. 은퇴하자마자 몇 년을 내리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자가배당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이 데이터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버드콜은 가만히 있어도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뭘 얼마나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가배당은 매달 직접 팔아야 하고 환전 수수료에 매매 수수료까지 듭니다. 그러니 수익은 몰라도 손이 덜 가고 마음 편한 쪽으로는 커버드콜이 분명히 앞섭니다. 그러면 2세대 커버드콜인 제피큐는 좀 다를까요? 제피큐가 나온 2022년 5월부터 똑같이 빼쓰는 방식으로 따져봤습니다. 똑같이 1억씩 넣었다고 하면 본주 QQQ는 1억 3,6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남았고 2세대 제피큐는 1억 700만 원, 1세대 QIAD는 오히려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세대가 1세대보다 나은 건 분명합니다. 오르는 몫을 조금은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주를 직접 사서 파는 데는 여전히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2세대도 수익이 분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금 구조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1세대와 똑같습니다. 다만 제피큐는 나온 지 아직 4년이 안 됐고 그 기간이 거의 오르기만 한 장이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금입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커버드콜이 수익에서는 졌어도 세금에서만큼은 본주를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정반대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주식형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상장된 QIAD나 제피큐를 직접 사면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배금은 외국 배당이라 받을 때마다 증권사가 세금을 그때그때 떼고 줍니다. 반대로 본주를 팔아 쓰는 자가배당은 세금이 양도 차익에만 붙습니다. 그것도 22% 딱 한 가지 세율입니다. 원래 넣었던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에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국외 주식 양도 차익은 한 해에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니 나눠서 팔면 이 250만 원 공제를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이면 3천만 원어치 차익을 세금 한 푼 없이 빼는 셈입니다. 반면 분배금은 받을 때마다 15%가 떨어져 나가고 건강보험료에도 잡힙니다. 이 건강보험료에는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라면 한 해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합계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QIAD 실효 분배율이 12% 안팎이니까 다른 금융소득이 전혀 없어도 9천만 원어치만 들고 있으면 이 선을 넘게 됩니다. 말로만 하면 막연하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가 1억을 2년 반 굴린 다음 끝에 다 팔고 세금까지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후에 손에 남긴 수익입니다. 본주를 샀다면 6,565만 원입니다. 1세대 QIAD를 샀다면 3,257만 원입니다. 본주 쪽이 거의 2배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김씨가 QIAD를 샀다면 건강보험료를 155만 원 더 냈을 것이고 본주를 샀다면 한 푼도 안 냈을 겁니다. 양도 차익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2년 반치를 한 번에 정산한 보수적으로 잡은 계산입니다. 그런데도 본주가 이만큼 앞섭니다. 실제로는 12년에 걸쳐 나눠서 팔 테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50만 원 공제가 해마다 쌓여서 차이는 더 커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양도 차익에 건강보험료가 안 붙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파는 부분 얘기입니다. 본주도 배당이 아주 조금 0.4%쯤 나오는데 그 배당은 잡힙니다. 다만 분배금 12%에 비하면 30분의 1 수준이라 사실상 무시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고 양도 차익에는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한번 이긴 자가배당이 세금에서 또 한번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종목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현금이 들어오는 편함.
하락장에서의 쿠션, 매달 파는 스트레스가 싫으면 커버드콜입니다. 반대로 길게 굴릴 자산, 세금 효율, 필요할 때 자유롭게 빼쓰는 유연함이 중요하시면 자가배당입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배금 ETF는 자산이 구조적으로 녹는다는 것, 이건 시장이 어떻게든 똑같습니다. 다만 세금은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본 미국 상장 커버드콜은 분배금에 세금이 그대로 붙지만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지수를 따라가는 커버드콜은 옵션에서 나온 몫이 비과세라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자산이 녹는 구조는 공통이어도 세금은 어떤 커버드콜이냐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걸 본인 분배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한 해 분배금을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분배금파입니까? 자가배당파입니까? 본인은 어느 쪽인지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빠르게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